네, 잔매거진에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시간,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마련한 시간,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도 조금 더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죠. 맞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내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삼양그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삼양 인턴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삼양하면 뭐 다들 많이들 아시죠. 저는 일단 라면부터 좀 떠오르는데 삼양그룹과 삼양라면은 또 전혀 별개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형쌤. 그 구직자들이 면접장 가서 그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라면의 양대 산맥 해서 뭐 무슨 라면, 뭐 삼양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당이나 제분으로 좀 유명한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된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학이라든가 바이오, 화학 이렇게 좀 세 군데가 핵심 분야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 분야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화학 이쪽을 주력 계열사 삼양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파트는 이제 삼양 바이오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SI 업계도 있어요. 삼양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는 계열사들이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모집 중인 계열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삼양 계열사들은 거의 다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그중에서도 이제 삼양홀딩스가 그 지주회사거든요. 삼양홀딩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래 삼양사가 지주회사인데 2011년에 홀딩스를 넘긴 거예요. 삼양사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또 삼양밀맥스나 제넥스처럼 그 뭐 제분 사업, 밀가루 사업, 또 전분 사업을 하는 그 음식 사업이죠. 식품 사업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실제로 이제 그 화학 사업이 가장 유명한 사업이거든요. 화학이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삼양사가 화학 사업과 식품 사업을 아우르는 그 모태 기업처럼 되니까 이런 분들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다 화학이나 식품이나 관심 있으시면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삼양그룹 하면 이제 그룹의 이미지보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서 우리한테 친숙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삼양그룹 하면 기부천사라는 타이틀도 붙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업 역사는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예요. 90년 가까이 되는 기업인데요. 그 CSR 활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양영재단이나 수당재단처럼 이렇게 두 곳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장학금 관련된 혜택들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근본 전형도 산학 장학금 관련된 그런 특별 전형들을 같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 지식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착한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삼양그룹이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일단 죄송합니다. 국내 최초의 장학재단을 면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양형재단 같은 경우가 1939년에 만들었대요. 그때부터 만들었으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그때 재단 34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해가지고 6.25 때 잠깐 그 활동이 끊겼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저도 학생 때 정말 장학재단 돈 좀 타보려고 별의별 짓을 했는데요. 안 주더라고요. 굉장히 좀 꿈의 그런 건데 그 굉장히 좀 희망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요. 또 환경보호를 위한 그림대 같은 것들도 되게 유명한데요. 자연사랑 파란마음 글그림 축제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어요. 96년부터 휴비스나 환경보존협회랑 손을 잡고 전주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한 10,0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글짓기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꿔주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서 이 삼양그룹에서 운영하는 재단, 양형재단에서 또 장학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기업 자체에서 하고 있는 다른 활동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소비재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이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좋은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활동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 결혼 맺는 거. 요즘 이 기업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아원이라든가 봉사 단체들과 직접 이렇게 커넥션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이나 사회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공헌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눔 실천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우리 두 학생들도 삼양그룹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민영 학생.
선생님부터. 네, 일단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되게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또 이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B2B 사업뿐만 아니라 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저한테 매력이 있었습니다. 또 네. 따라서 좀 직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주 꼼꼼하게 자료조사 잘해온 것 같은데요. 네. 혜리 양은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서 지원하게 됐나요? 네, 일단 1924년 창업한 이래로 장수기업 중에 하나라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 선배가 지금 삼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 만족도라든지 회사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의 매력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만큼 자신들도 그 매력 속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또 발산할 거라고 믿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때요, 지금 예감이? 네, 저는 제가 제 경험들을 살려서 삼양그룹에서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미래까지 바라보면 임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할 것 같아요, 민영 학생. 네, 혜리 학생은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면접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실제로 이 삼양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아주 튼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기업들마다 뭐 상이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데이터를 계속 이제 쌓아가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중견기업은 아무래도 좀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주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패턴들이 좀 비슷하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좀 고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입사 포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뭐 최근에 있었던 코리아7 같은 경우에는 직접 편의점 매장 방문해가지고 그 매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적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즘은 중견기업들의 자소서 항목들도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는 게 트렌드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 또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기업은 이제 컴퓨터한테 맡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이번 삼양사 같은 경우도 되게 특이하게 보통 1차 인적성 시험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다 훑어버리고 흔히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서 그때부터 보겠다라는 개념이 강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차 때 인적성 시험과 PT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차 때부터 계속 내가 보면서 체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적인 부분 보고 2차 때는 또 인성적인 부분 보고 해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다 터치하는 그런 좀 세심한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제부터는 삼양그룹이 선호하는 인재상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인재상으로 일단 홈페이지에 발표한 걸 보면 전문성, 신뢰, 도전, 혁신 이라는 아주 뻔한 이야기거든요. 아주 모든 이야기들이죠. 이게 꼭 삼양사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정말 좀 특이한 거는 전문성을 제일 앞에 놓지는 않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혁신, 도전 막 이런 것들인데 전문성을 제일 앞에 놓으면서 되게 직무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모집하는 직무에서 우대 전공들이 다 있어요. 보통은 전공 불문이잖아요. 뭐 기획이나 이런 거 전공인데, 그렇죠. 우대 전공들이 다 있고 또 전공 성적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전공 성적. 전공 성적을 다 입력하라는 걸 보면 전공에 대해서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직무 희망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홍보 직무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전공도 언론정보학이고 복수 전공도 광고홍보학을 하면서 아무래도 홍보 쪽에 저에 대한 역량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또 관련 인턴 생활도 했었고요. 그래서 홍보 직무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혜리 학생은 어느 분야에 또 지원하고 싶어요? 네, 저는 기획 직무를 하고 싶은데요. 기획. 학회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을 통해서 기획 분야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기획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아무튼 뭐 홍보와 기획 분야로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높고 그쵸. 경쟁률도 높은 직무 분야인 것 맞아요. 같아요. 뭐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대표님? 네, 저요? 네. 저 두 명이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질문할지 몰라가지고요. 나름 경쟁입니다, 둘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있어 보인다라는 장점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또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이공계 같은 학생 경우에는 내 전공이 딱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지원이라든가 회계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게 마련인데 그래서 일단 다 찔러보는 걸로 기획과 홍보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있어 보이고 젊음을 불사르기 참 좋은데요. 그 뒤에 이런 구조거든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젊을 때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막 부딪혀볼 만하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고갈되면서 약간 좀 힘겨워지는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10년, 20년까지 생각하면서 좀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길게 봐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홍보 기획 쪽은 길게 봐라. 홍쌤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우선 이번 삼양 관련돼서 지원하신 인문학도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생화학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화학이나 바이오 쪽 전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전공 관련된 티어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직무도 다양하게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문학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현실적으로 경영기획,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기획, 홍보, 뭐 사업 지원 이런 파트밖에 없습니다. 보나마나 뭐 공고는 안 됐지만 보나마나 티오는 뭐 한 자릿수일까 분명해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홍보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마케팅하고 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은 단순히 그냥 기획 능력 외적으로 의사 전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재무와 관련된 실력들도 같이 좀 겸비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무, 직무,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자기소개 작성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내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삼양그룹 지원자들이 직접 작성해 놓은 서류 전형 항목들을 실제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을 텐데 작성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항목 어떤 거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기업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가 않고 또 식품이나 화학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인재상을 접목하거나 뭐 제 역량을 하나하나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반적으로 혜리 양은? 네, 저는 아직 지원 동기를 쓰지는 못했는데 어느 이력서를 쓰든지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지원 동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쓰지를 뒤로 밀어놨군요. 예. 그래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제 2명의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삼양을 지원하는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항목별 작성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소서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삼양그룹에 지원하는 동기와 지원하신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삼양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네, 천자인의 작성이라고 또 적혀 있는데 일단 민영 학생의 지원 동기부터 실제로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삼양그룹은 20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사와 직원,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저는 삼양의 비전 달성을 위해 신뢰를 얻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입니다. 관찰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 커뮤니케이터 더하기 디자이너. 저는 SK텔레콤 캠퍼스 리포터 1위 수료, 에이즈 예방 광고 공모전 입선, SK마케팅앤컴퍼니 동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해왔습니다. 또 디자인 역량을 발휘하여 성과를 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관찰력 1. 광고 PR 조사 방법론 수원의 팀 과제를 통해 사람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끈덕지게 관찰해내는 것이 기획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찰조사, FGI, 설문조사를 하면서 구매 접전부터 인식까지 알아내고 PR 활동의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찰력 2. 대학 내일에서 인턴을 하며 대외 활동을 운영하는 업무 외에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는 것을 맡게 되었는데 기획과 관찰을 통해 트렌드를 읽는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바탕으로 무가지인 대학 내일에 실린 저의 영국 유학 소개 기사를 찢어 스크랩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디자인. 좋은 기획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PPT 장표 레이아웃을 고민하며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툴을 독학하였는데 대학 내일 인턴을 하며 디자인 실력을 인정받아 지면 편집 등 크고 작은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에디터들과 함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콘텐츠에 담고 다른 사람이 그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 주제에 대해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커뮤니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관찰력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뭐 저희는 취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깔끔하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두 분의 손놀림이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예,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시안 대표님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손놀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닌 것들 체크하셨나요? 예. 약간 진담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찰력이 자기가 얘기하는 최고의 장점이잖아요. 관찰력이 당신들이 나를 뽑아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관찰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겠는데 본인이 관찰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라든가 이 관찰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했고 그 분석력까지 이어지면서 내가 남들보다 이런 점에서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를 뽑아라. 이런 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관찰력이 되게 중요하다. 기획의 밑바탕이 되고 그런 경험들을 내가 많이 했다. 이런 거가 있고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아도 내가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그러니까 나에 접목하는 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결정타가 없었군요. 그래요. 예, 홍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한 달에 자기소개서 수백 장씩 검토하고 있거든요. 근래 제가 봤던 자소서 중에서 제일 잘 쓴 자소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 여기에 가장 눈이 가는데요.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는 제너리스트로 가겠다. 그러니까 홍보 업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기술 관련된 이슈들을 퍼블리싱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사업 전략과 관련돼서 전략이 릴리즈되는 그런 공시 업무하고도 좀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업적 부분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홍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저는 좀 기술적으로 와닿는 건 이제 여기 지금 SK 관련된 이력은 실제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보 활동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예일은 실제로 이제 미디어 채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조언을 하자 보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좀 나눠서 다양한 채널에 대한 나의 식견이 높다. 뭐 그렇게 언급하는 것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B2C, 다시 말해 일반 기업에서 마케팅과 어느 정도 접점에 서 있는 기업의 PR 활동도 진행해 봤었고 더불어서 이제 실제 채널에서도 그런 디자인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했었다. 실제 홍보팀에서 말단에 있는 사람들, 신입사원들이 지원할 그런 직무하고 굉장히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아주 제법 잘 쓴 자소서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두 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민영 학생 어땠어요? 지금 마지막에 좀 웃었어요. 네, 되게 예상치 못하게 칭찬을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저도 쓰면서 한 내용들이 관찰에 관한 것인데 내가 이게 정말 잘하는 게 보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수정을 하고 좀 업무에 관해서 좀 채널에 관련해서 좀 더 녹여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혜리 양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줬지만 지원 동기가 어려워서 아직 못 썼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지원자의 지원 동기를 보니까 어떻게 더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대충 감이 잡히나요? 대충 감이 잡히는 것도 있고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써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마음이 좀 급해지죠. 자, 실제로 이런 지원 동기는 서류 전형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항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온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혜리 양처럼 어려워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1지막 홀딩스, 2지막 제넥스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소서 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걸 쓰라고 하니 오히려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특이하게 전공 성적도 입력하라고 하고 후딱후딱 자소서도 써야 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지원 동기 부분이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라고 역시나 같은 어려움 저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참 막상 저희에게도 쓰라고 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천만다행이죠, 취업한 게. 그러게요. 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을 하면 좋을까요, 쌤? 저는 우선에 그 기업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삼양 채용의 큰 특징은 기술 직군에 대한 투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분의 전공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공계 파트라고 하면 지원 동기는 본인의 식품이라든가 생화학,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내가 공부했던 이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커넥션,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영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로 가게 되면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기술과 본인의 지원 동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삼양사가 자체적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사업 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내용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쓰면 여러분 일반화됩니다. 다른 내용들 위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아까 지금 나왔던 학생처럼 본인의 직무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서 지원 동기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이 고민 주신 분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 친구가 그 대기업에 지금 부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원 동기를 왜 쓰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원 동기 보면 이 친구가
그냥 있을지 아니면 나갈지 그러니까 좋은데 다른 데 되면 갈지 아니면 1, 2년 안에 나갈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서 지원 동기를 보면서 곰방 나갈 놈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어 살 놈인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가 없다라는 건 내가 이 그룹에서 일하고 싶은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왜 하필 이 그룹이냐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룹에서 미래를 꿈꿔보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되잖아요. 그러면 좀만 좋다 싶어도 아예 안 가고 갈 친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에서 낭비를 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 이걸 안 뽑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할 게 그런 구체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을 왜 보느냐. 결국 이 친구가 이 기업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명심하시고 좀 쓰셔야지 이렇게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하면 꾸몄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귀신들이잖아요. 그럼요. 1년에도 몇천 장씩 보는 우리가 어깨가 사람들에게 달렸는데. 금방 잘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아주 현실적인 팁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잔매거진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 삼양그룹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네. 이 시간은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 만나보시고요. 또 이어지는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에는 이 삼양그룹 인턴 지원 전략 중에서도 자소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